광주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2.7% 5,738억 원 증액된 5조 877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 현안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예산 규모는 일반에게 4조 1,438억 원,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9,439억 원으로 광주시 사상 최초로 5조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18년 6,547억 원 대비 27.6%인 1,810억 원 증액된 8,3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산업 맞춤형 지원 75억 원, 강주 청년 일 경험 드림 제작 클러스터 조성 104억 원, 자활 근로사업 246억 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비중 19.4%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서 민선 7기 강주시의 최대 목표인 일자리 10만 개 창출을 위한 사업들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특히 노사생생과 사회 대통합의 혁신 모델로 주목받는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 사업에 590억 원 일제반 안전체계 구축 분야에도 집중 배분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보건 예산이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하고 전년대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23.9%, 문화관광 분야가 28.6%, 경제예산 분야가 22.7% 등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반면 환경보호 12.4%, 수송 및 교통 분야 11.5%, 교육 분야 7.6%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행정수행경비인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6%로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적었습니다. 다음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칠 구조 조정 및 지방 채무 절반 방안입니다. 지방 채무는 내년도 8,850억 원으로 2018년 9,413억 원 대비 563억 원, 2015년 9,754억 원 대비 904억 원 감소하였으며 광역자치단체 최저 수준에 근접한 15.7%의 채무 비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향후 재정 건전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불효불급한 경비와 정상 경비는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최소한으로 반영하고 특히 문화, 복지, 경제 등 전 분야에 걸쳐 각종 선심성, 일회성, 중복성 예산을 삭감하는 등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해 203개 사업 60억 원을 조정하고 조정된 예산을 시의 중점 투자 분야인 일자리 창출과 광주다운 회복, 시민안전, 복지 분야에 투입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민선 7기 첫 시민 참여 예산은 올 상반기 공모를 통해 총 632개 사업에 1,368억 원의 시민 제안 사업을 접수했으며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통해 최종 40개 사업에 99억 원을 확정해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와 연계한 복지 분야와 현안 문제 해결, 미래 먹거리 관련 사업에 집중 투자했으며 앞으로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 표를 보고 제가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광주시 예산이 5조 원 예산이
4조 5,139억 원인데 내년 예산은 12.7%가 12.7%인 5,738억 원이 증가해서 5조 877억 원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예산의 집중 투자에 관련해서는 금년은 당초 예산하고 추경까지 다 포함한 수준입니다만은 일자리 예산이 6,547억 원이었습니다. 2019년 내년 예산은 19.4%가 증가된 1,810억 원이 증가된 8,357억 원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예산이 만약에 추경에서 더 추가된다면은 더 많은 비중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 내용은 인포그래픽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무 감축 관련해서 재정 건전성 관련해서는 지난 5년간을 분석해 보니까 2015년도에 지방 재무가 9,754억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21.7% 수준입니다. 해마다 이 비율이 줄어들어 가지고 2018년도 금년 저희들이 결산 기준을 예측해 보면은 9,413억 원으로 18.7%를 기록할 예정이고 내년 또 예측치는 이보다 대폭 줄어들어서 8,550억 원의 그 채무 규모인데 재정 규모가 우리 5천억 이상이 늘었기 때문에 5조 원 시대지 않습니까? 비율은 15.7%로 대폭 하향 조정하고 향후 5년간 분석을 통해서도 이 15.7% 이하로 이렇게 안정화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또 채무 비율이 이렇게 줄어든 것은 우리가 국비 확보 2조 원 돌파를 해서 국가 보조금이 있는 것이 큰 것이고 그다음에 보통 교부세 보통 교부세 규모가 정부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19.28%인가요? 19.28%? 48%? 19.24%에 해당되는 교통 교부세인데 정부 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예산도 같이 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5조 원이 돌파한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재원 부분을 최진 기자님. 예산 중에서 완성작물과 합작업을 사용한 예산 590억 원 발행됐다고 하셨는데 예. 구체적으로 예산에 항목을 설명해 주시면 그 예산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비비로 해서 편성되어 있죠. 그 구체적인 그 항목 부분은 경제파트 오셨나요? 우리 예산 담당자에 설명할 수 있나요? 예, 그 예산 항목은 라인 아이템은 투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령금 총 그 투자액에서 시부담분, 시부담분을 전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른 질문 7천억 중 21% 아실 것이요.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네, 알경제 박성민인데 예. 광지형 일자리 사업에는 구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갈 계획입니까? 강규형 일자리 사업이요. 그게 굉장히 구분 590억. 금액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지금 들어가 있는 590억 원이 저희들 내년도 주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고 지금 국회에 국가보조사업으로 신청이 돼서 저희들이 국회에 반영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규 일자리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이제 현대차 유치와 관련된 투자에 관련된 그런 좁은 의미의 강규 일자리는 590억을 아까 추경부로 해놓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이제 추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우리가 뭐 노동계 참여 보장, 적정 임금, 그 다음에 적정 근로시간 그런 컨셉으로 강규형 일자리는 한 80개 정도를 지금 세부적으로 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지요? 네, 중앙정책의 김용학 기자입니다. 그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을 보면은요, 지금까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계속 투입하고 있는데 지금 대인시장이나 성정역 그 앞에 시장 같은 거 보면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어떤 쪽으로 계속 활성화를 시키려는지 좀 보시면요. 예,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큰 틀에 보면 전통시장 일정 골목 상권 그 활성화 계획인데 우리가 이제 지역 화폐도 도입을 하고 또한 소상공인을 위해서 공제 장려금도 지원을 하고 경영 안전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골목 상권 활성화 계획이고요. 또 전통 시장하고 상점가등 그런 골목 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계속해 나가고 또 공영 주차장 건립이라든가 특성화 사업이라든가 또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서 맞춤형 시장 현대화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 현대화는 내년도 난강주 시장 등 5개 시장 6개 사업에 37억 8,200만 원을 반영해 놓고 있고요. 또한 말바오 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64억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특성화 사업은 양동시장 등 5개 시장 3개 사업에 4억 9천만 원, 또한 경영 선진화 사업에 전통시장 장복이라든가 배송 서비스 지원 등 5개 사업에 5억 9천만 원을 반영합니다. 광주광역시 시청에서 CNN 21 방송 김주석입니다.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